자,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세트연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일요일이네, 그죠? 일요일. 날씨가 되게 추운데, 그래도 겨울에는 뭐 날씨가 좀 추워야지 겨울 맛이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들 하시고요. 자, 오늘은 주말에 이제 셀트리온이 3사가 주식 배당, 현금 배당 발표를 했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자꾸 이제 주식 배당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주식 배당 이후, 특히 이제 이번에는 또 주식 배당도 현금 배당도, 그죠? 어떻게 보면 고배당이라 볼 수 있잖아요. 고배당 이후에 항상 셀트의 주가가 어떻게, 또 셀트의 실적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내년을 또, 그죠? 희망을 해봅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수급의 주체, 과연 누가 팔았는지 또 그 부분을 또 보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제가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유료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죠? 유료 특강을. 그래서 유료 특강을 진행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또 강의에 또 참석을 해 주시고, 유료 강의에. 물론 뭐 이제 또 항상 이렇게 어디를 가든 공짜로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한데, 제가 옛날에도 이제 막 지방 강의에 가면요. 그러니까 막 우기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다른 데는 왜 공짜로 하는데 유료로 하느냐. 그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어떻게 뭐 정할 수는 없고, 뭐, 그죠? 근데 꾸준히 그래도 우리 유료 강의네. 셀트 주주분들은 참 양심적인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비양심적인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몇 번 우리가 참 풀명이 아니라, 이쁘게 글을 써주신 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토요일 날 또 강의 참석하신 분 중에 대머리 되기 싫어.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입금을 해주셨네 보니까. 그죠? 유료 강의를 참석을 해주셨고. 우리 곰탱이님, 아무튼 이중호 곰탱이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단골이세요. 그죠? 우리 셀트 화이팅 송기영님도 단골이시고요. 물론 뭐 다른 분도 많이 해주시지만. 그리고 빨간 장미라고, 그죠? 처음 빨간 장미, 그죠?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셀트 주주들 항상 빨간 장미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셀트건 동생, 셀트채 누구야? 셀트채, 응? 셀트건 동생이야? 앞으로 아무튼 형님을 잘 모시도록, 알겠습니까? 우리 셀트건 동생 셀트채께서 또 강의 후원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공매 잘가, 우리 정미수님 공매 잘가. 그래서 우리 뭐 셀트 리치님하고 꾸준히 다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김형숙님처럼 유료 강의라든지 또 뭐 이렇게 뭐 또 김상영님 뭐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름보다도 또 셀트건 짱, 그죠? 송 해가지고 해주신 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죠? 미수님은 지난주에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특강 감사, 정미수님. 이번 주에는 이제, 공매 잘 가. 이렇게, 그죠? 제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기록을 해놔서 다음에 또, 그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고 하면, 그죠? 여러분의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하잖아요. 사실 이게 뭐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죠? 입금하는 여러분들이나 또 받는 저나,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 청취하시고, 이 강의 말고 특강 청취하신 분들은 꼭 입금을 하시고요. 어제 깜빡 잊고 입금 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꼭 입금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또 힘차게 한번 나가봅니다. 오늘은 되게 제가 준비를 좀 이쪽에 집중을 했어요. 이쪽 배당 관련 부분에서. 아무도 여러분들 그 강의 들어보시면 힘이 생길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우리 시장이 이번 주가 조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이제 항상 20주 이평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주봉상은. 그동안 주봉상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올 21년도 6월 달에 20주 깨고 난 이후에 계속 좀 저항받죠.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돌파했어요. 돌파 이후에 좀 한 달 동안 지키다가 지난주에 살짝 좀 이탈했거든요. 살짝 20주를, 그죠? 딱 거쳐놨으니까 지금. 거친 상태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비록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오래 안 남았지만은,
조금 주가가 양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조금 뭐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은 미국도 바닥권에서 근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은 나스닥이 좀 요번에 연초에 가서 좀 매커라 했으면 생각이 좋았는데 어쨌든 저번 11월 초에 발생했던 이 갭상승 부분을 결국 매큼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때 본다면 나스닥이 뭐, 만 한 570, 60. 그죠? 그러면 어디에 종가가, 1700이니까, 앞으로 한 150 정도? 이 정도면 뭐, 그럼 월요일에 한번 살짝 맞아 밀린다고 하면, 그죠? 오히려 또 안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 변화가 없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또 경기 침체가 이제 더 주가를 밀어내리죠. 근데 어제도 미국에서도 또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또 전망치가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메타 같은 경우도 JP 모건에서 이제 투자 비중을 중립에서 상향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2.8%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가장 안 좋은 쪽이 테슬라 쪽, 그죠? 테슬라가 아무튼 실적 부분도 그렇지만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좀 빠지면 또 저는 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고통스러운 부분도 좀 있죠. 미국에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 쪽에 주가를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그죠? 역시 원화도 이제 좀 또 떨어지고 원화도 강세로 좀 가고, 그죠? 주가 빠지면 조금 또 타격이 올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연기금들이죠. 그 연기금이 계속 우리나라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애플을 사는지 테슬라를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참 그러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미국 시장 그렇게 간단히 끝내고 우리가 할 게 많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 수급은 볼게요. 근데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물론 미국 시장이 주말까지 쭉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도 6,600억 매수예요. 그죠? 기관들이 이제 팔았는데, 기관들 중에서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죠? 프로그램이죠. 그럼 셀트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프로그램 매도가 후반에 좀 나오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투자 쪽이 6천억. 그러나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난주에 코스피 쪽도 코스닥도 매수했다는 거죠. 환율도 뭐 좀 1,300원 위에 있는 상황이고, 그죠? 환율도 많이 내려왔죠. 자, 그런 부분에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셀트가 지난주에 제가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녹음이 끝나고 나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목만 적어놨는데, 제가 어제도 그걸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냥 호재예요. 그것도 좋은 호재예요. 뭐 단기꾼들이야 뭐 주식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건 배당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강의 때 이제 그 주식, 우리가 연말 되면 대주주들이 항상 이제 주식을 뭐 팔고 사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팔고 꾸준히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배당을. 그분들만의, 그죠? 이게 손실인지 이익인지를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호재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요. 자, 호재예요. 자, 셀트리온 3사가 이제 현금하고 주식 배당을 했어요. 과거는 이제 사실은 감히 현금 배당을 생각할 수 없었죠. 그만큼 현금 배당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회사에 돈이 있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돈이 없으니까 현금 배당도 못 했어요. 그죠? 주식만 그냥 배당을 하고. 지금은 현금 배당도 하면서 주식 배당을 해. 근데 이걸 놓고 이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사실은 셀트는 그냥 현금 배당만 해도 돼. 주식 배당 안 해도, 그죠? 그럼 주식 배당을 왜 할까? 이건 전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주식 배당은 그래도 긍정적이에요. 앞으로 볼륨이 커지면, 그러니까 셀트,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셀트 주식 수가 이제 이번에 해서 한 1억 4천만 주 정도 되죠. 1억 4천만 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황제주가 되기 위한 이제 가장 그 요건 중에 주식시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죠? 주식 수량이 보편적으로 한 2억 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주라고 해요. 그러면 많으면 한 2억 5천만 주, 적으면 한 1억 5천만 주. 여기가 이제 가장 한계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 그러니까 한계주라는 것은 뭐 이런 고가 이런 부분보다는 가장 주가가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주식 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셀트도 뭐 앞으로 한 1억 5천만 주,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배당했는데 주식 배당은 더 나가면 좋아요. 그 이제 올해 배당했으니까 내년에도 그죠? 저는 뭐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했을 때 과연 이제 셀트가 그동안에 고배당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셀트가 현금 배당하고 현금 배당을 750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 배당을 0.02% 0.2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아무튼 제 셀트 기준으로 먼저 할게요. 현금 배당은 375원. 그럼 작년에 비슷한 거예요. 왜? 주식 배당을 0.04주 했으니까. 그죠? 사실은 주식 배당 0.02주 해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아무튼 무조건 좋아요. 그죠? 지금 주식 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주식이 우리가, 만약에 셀트가 지금, 20만 원인데, 그죠? 내년에 가서 30만 원 가고 40만 원 가면, 그럼 주식수 많은 게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그죠? 이게 골치 아프게 뭐, PR에 또 그 EPS가 따지면, 그럼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좋은지를 보여드릴게요. 짱!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죠? 자, 2016년도에 이제 셀트가 주식 배당을 5% 했어요. 그죠? 그때도 참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보여드린 게 그게 27기인가? 그게 이제, 아니죠. 그건 이쪽이구나. 맞죠. 그때죠. 2018년도, 그거니까. 그때 2%, 그 앞에 2%. 근데 2016년도에 이제 주식 배당을 5% 했죠. 5%. 근데 그때 5% 한 그 해에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17년도죠. 그죠? 17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슈 부분에서는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이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죠? 또 그해 이제 봤더니 2017년도에 실적이 뭐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야. 실적도 사상 최대지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주가가 쭉 사상 최고 갔잖아, 그죠? 그 당시에 뭐 38만원, 9만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쭉 또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서 뭐 그 다음에는 배당 뭐 2% 주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배당을 또 5%를 줬어요. 주가가 쭉 하락하고 바닥에서 또 5% 줬어요. 근데 2020년도에 또 주가가 어쨌든지 간에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또 갔어요. 38만 8천 원이에요. 그죠? 그때는 이제 또 이슈라고 한다면 뭐 코로나로 모든 종목들이 다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코로나. 그죠? 그리고 주가가 쭉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2022년도에 주식 5%.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현금 배당만 주식 배당 2%에다가 현금 배당을 줬잖아. 그죠? 근데 올해는 어쨌든 주식 배당을 이게 잘못되면 4%. 그죠? 4%. 그리고 현금 배당 지어야 되겠다. 4%에 현금 배당 375원이에요. 그럼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까? 그죠? 자, 이게 주기가 3년 주기예요. 그죠? 2016년, 그죠? 그리고 2019년, 2022년. 그럼 내년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내년에 주가 좀 간다. 저는 이제 그 이전에도 내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영업이익이 특히 크게 급증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것이다 했는데, 단 여기서 변수가 이제 있죠. 변수 하나가 뭡니까? 이 당시에는 지수가 다 좋았어. 그죠? 2017년도 지수 좋았고, 2020년도 지수 좋았고, 그럼 2023년도 지수가 좋을까, 안 좋을까? 그렇게 쓱 좋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상저하고, 상에 살아남은 주식들은 하에 급증을 한다. 그럼 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들이 뭔가? 결국은 실적주라는 거죠. 실적. 자, 근데 올해 여러분들, 올해 지금 주가가 다 급락을 했죠. 지수도 크게 내렸죠. 근데 올해 사상 최고가 간 주식들이 있어 없어요? 이런 개별 종목들 말고. 그죠? 그게 바로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2차전지였죠. 그게 포스코 케미칼이고 또 어쨌든 LG 에너지고 기타 등등 이런 종목들은 올해도 사상 최고가예요. 특히 포스코 케미칼은 사상 최고가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수는 상저하고니까 상반기에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하반기에 좋을 걸로 다 전망도 하고 있지만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중심이 뭐냐? 실적이다. 그럼 쉘터가 그동안에 보면은 꼭 이렇게 주식 배당을 많이 할 때, 고배당을 할 때, 그 다음 해에 실적이 좋았는가 안 좋았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다음 내년에 실적이 안 좋다고 한다면 주가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봤더니 2016년도에 매출이 6,700억이에요. 16년도에. 영업이익이 2,597억이에요. 그죠? 이때 이제 2017년도를 위한 부분에서 고배당을 한 거예요. 5% 주식배당 했으니까. 근데 2017년도에 보니까 매출이 9,497억이에요. 급증이죠. 6,700억에서. 영업이익은 특히 5,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내버린 거예요. 물론 시장도 좋았지만. 근데 이때 말입니다, 여러분들. 못 간 주식도 많아요. 못 간 주식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못 갔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못 가고 그렇게 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도 못 가고요. 자, 근데 2019년도에도 보니까 매출이 1조 1285억이었어요. 이때 영업이익이 3781억이에요. 이때는 이제 다시 뭐 일공장 이런 부분, 일공장 정축, 그죠?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파트너사의 이런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2020년도에는 보니까 매출이 1조 8천억 급증을 하죠. 급증. 19년도에는 1조 1000억이었는데 20년도에 보니까 1조 8천억 급증을 해요. 여기서 영업이익도 7천억이나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쉘터는 항상 뭐예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때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 전해 보니까 공통점이 뭐야? 고배당을 하더라. 고배당을.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특강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야, 내년에는 걱정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여러분들 누리시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 상승하면 그 다음 2024년까지 주가는 좋아진다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종치면 여러분들 그때는 그죠? 항상 주가라는 게 미국도 지금 사실 주식이 엄청나게 버블이 끼어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버블이 끼어 있는 거는 되돌림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되돌림 속에서 우리 시장이 이번 하반기부터 또 시장으로 가보니까 아무튼 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22년도에 고배당입니다. 고배당인데 내년에 그러면 2023년도의 실적을 미리 제가 특강 때 말씀을 드렸죠. 실적 얼마 예상치, 그죠? 특히 뭐가 크게 늘어난다? 영업이익이 크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항상 영업이익이 점프할 때 뭐예요? 뭐가?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만큼 회사에서는 뭐야? 회사에서는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 주식수가 그런 사람들 투자하지 마!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뭘 이걸 투자하고 앉았어? 다른 건 천지가 주식인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 아시겠죠? 자, 여기서 희망을 가지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실질을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뭐 앞으로 100만 원 갑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죠.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더 빨리 지나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이거 하느라고 그죠? 자, 이거는 뭐 이제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99,000점 매수예요. 누가 팔았어요? 개인이 다 팔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도 기관도 올해 엄청 주식 종목들 다 팔아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다 기관들 외국인이 미리 알아서 팝니다.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단기 좀 쇼크범 왔다 갔다 하는 그 뿐이지. 자, 근데 우리 쉘터는 보세요. 지난주에도 외국인 또 샀네 보니까. 누가 팔았어요? 개인들이 팔았어요. 계속 개인들이 팝니다, 지금. 이제 지금 580만 이따가 보겠지만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 연초에 딱 그랬습니다. 올해 개인들이 500만 주에서 최대 600만 주까지 팔 것이다. 정확하죠? 그럼 내년에 제가 몇 주 얼마 판다고 그랬습니까, 개인들? 제가 10년 동안 셀트의 수급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공매도를 연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강의료 입금하신 우리 정미숙님 매번 강의료 입금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양심이 있는 거잖아, 사실은. 이게 뭐 돈이 있고 걱정해서 그죠? 내가 뭐 공짜로 든다고 제가 뭐 알 일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뭐야? 내 양식 우리 셀터 주주들은 다 이래요, 이분들. 공매 잘 가.
공매 그 이제 그 이쪽 외국계는 다 나왔다고 그랬잖아. 어제 설명 들었죠? 자, 11월 달에 지난주만 해도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에 치중한 것 같더니 바로 매수 들어왔었어요. 11월 달도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38,000주 매수죠. 누가 다 팔았어요? 개인들이 27만 주. 11월 달, 잠시만요. 12월 달. 12월 달도 개인들이 27만 주 지금 팔아요. 12월 달 기관들이 23만 주 매수예요. 다 매수예요. 12월 달 금융투자 매수, 보험 매수, 투신 매수, 사모업 매수, 기금 매수, 외국인 매수. 이런 주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이 파는 주식이 있습니까? 자, 지금 여하의 정황을 보시면, 자, 그리고 이거는 8월달 고점 찍었죠. 근데 8월달 21만 5천 원 고점을 찍어도 외국인들은 130만 주 팔았습니다. 기관들 125만 주 샀어요. 죄송합니다. 외국인들 130만 주 매수예요. 기관들 125만 주 매수예요. 개인들만 8월 이후에 253만 주 팔았어요. 잘 파는 거죠. 뭐 고점에 팔았으면. 그죠?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개인들은 팝니다. 물론 여기에는 차명 계좌도 많이 있습니다. 자, 6월달 이후에 보니까 228만 주나 누가 팔았어요?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들 300만 주 샀어요. 연기금 200만 주 매수해요. 개인들 6월 이후에, 그러니까 6월 이후라는 것은 뭐예요? 주가 셀트의 바닥이죠. 바닥부터 해서 56만 주 팔았습니다. 자꾸 제가 착각을 하네. 560만 주 팔았어요. 그죠? 이 560만 주는 이번에 주식 배당한 게 500만 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응? 주식 배당 준 거. 다 팔아먹는 거예요. 4월달은 왜 제가 이 4월달 합니까? 테마색이 블록딜 이후에 수급을 보자는 거죠. 외국인들이 290만 주예요. 최고치죠? 최고치예요, 지금. 계속 외국인들은 지금 신기록을 매수를 지금 최고치를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기관들 300만 주예요. 그죠? 연기금 193만 주예요. 누가 다 팔아요? 개인이 635만 주예요. 엊그제만 해도 600만 주 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 넘겨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셀터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자, 올해 제가 500만 주, 600만 주라고 그랬습니다. 600만 주. 그럼 내년에는 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응? 그렇죠. 이제 말 안 할래.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자, 셀트리, 이게 1월달 건데 빠졌네. 제가 오늘도 막 아침에 이거 정리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교회도 가야 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 요거, 올해 거는 빠졌다. 올해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580만 주 정도, 20만 주, 이틀 동안, 2주 동안 20만 주 팔아서 600만 주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더 보도록 하고. 자,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그럼 셀트에 이렇게 매수인데 다른 애들은 누군가? 대한민국 최고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억 2,500만 주 매도죠. 기관들 1억 1,800만 주 매도예요. 기관들은 계속 증가돼요. 누가? 연기금 놈들이요. 6천만 주 파는데 지금 이제 6,500만 주. 연기금이 계속 팔아요, 여러분들. 연기금이. 이거 팔아서 뭐 삽니까? 미국 가서 애플 사고 앉았고, 테슬라 사고 앉았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을 팔아서 미국의 최고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응? 잘한 짓일까, 과연?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새로운 테슬라가 뭐 최첨단 쪽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그 테슬라를 산 투자자는 대부분 최첨단보다는, 기술보다는 자동차, 전기차를 보고 산 거잖아요. 그럼 전기차가 이제 메이저 전기차들이 막 들어오는데, 현대차도 그렇지만, 개인들이 2억 3천만 주, 삼성전자 뚜꺼봐.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의에 이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뭐 자제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 아들도 그 사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로 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자, 수급을 보면은 지난주에 누가 팔았어요? 몸통. 삼성증권이 팔았어요. 그죠?
많이 팔았죠. 지난주에 누가 다 샀어요? JP 모건. 이것도 마찬가지야. JP 모건이나 신한 애들은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죠? 차명 성격의 금은물이라 보시면 돼요. 몸통이 그냥 팔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누구? UBS, 메리린치, 모건 스탠리. 이거 뭐야? FTSE 리밸런싱에 의해서 매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누가 주식 샀어요? 외국인이 샀죠. 누가 팔았어요? 대한민국의 몸통이 팔았어요. 자, 8월 달부터 보면은 누가 골드만이 57만 3천 매도죠. 골드만 다음에 매도한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DB예요. 43만 주죠. 골드만은 뭐죠? 테마색 지분이에요. 테마색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면 좋은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장에 지금, 우리 시장에 셀트의 뭡니까? 앞으로 셀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은 테마색의 물량이 줄고 또 누가 줄어야 됩니까? 개인의 물량이 줄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누가? 외국인들의 또 기관들의 자, 8월 이후에 보면은 다 외국계예요. JP, HSBC, 모건스탠리, 메리린치, 시티, 다이와, CS, UBS, BNP, CL. 여기에 이제 스마트머니, 상상인, 흥국, 한양, 부국, 메이처까지, 신영까지, 나올까지. 여러분, 이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쪽은 바로 스마트머니라고 그랬죠. 올해 그냥 사놓는 거예요. 왜? 내년을 위해서. 자, 그리고 12월 1일, 요게 이제 앞에 나온 통과. 오늘 이게 좀 아침에 막 워낙 바빠가지고. 자, 6월 이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 마찬가지예요. 4월 달부터 키움 미래, DB. 그죠? 키움 미래, 차명 성격의 KB, 뭐 쭉쭉쭉. 다 누구예요? 멜리니치, 모간, 다 외국계예요. 4월부터. 그 다음에 1월, 올해 보면은 가장 많이 올해 셀트를 가장 많이 판 증권사를 보면은 DB증권이에요. DB증권. DB증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셀트의 개인들이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가 있는 창고라고 했죠. 공매도 대차를 피한 창고. 1등이 누구예요? 미래. 차명 성격의 개인 창고도 많습니다만은 제 VIP들도 미래 창고에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KB도 차명 성격도 있지만 이것도 셀트의 대주주들이 많이 가 있는 창고에 개인들이 그죠? KB. 그 쭉쭉쭉. 자, 매수를 뭐 1등 올해 매수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NH. 왜? 이거는 누구죠? 바로 셀트의 사사주 매입 160만 주. 그리고 다 외국계예요. 메리린치 쭉쭉쭉. 삼성전자하고 정반대입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좀 상세히 해드릴게요. 이번 주 앞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공매도는 제가 뭐라고 했죠? 250만 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주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변함이 없죠.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외국계로 통한 공매도는 쇼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내국인들, 국내 기관, 국내 창고 쪽에 있는 그 물량으로 지금 얘들이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거기 한 번씩 모건스탠리 한 번씩 활용하고 이용하고. 왜? 외국계가 하는 거 봐야지만이 겁먹을 거 아니야. 누가? 개인들이. 여러분, 이제 공매도, 셀트 뭐 공매도 큰 물량은 도망갔어요. 이제 여기서 뭐야?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뺏으려는 그런 물량만 남았다는 뜻이야. 그러면 큰 이제 등락에는 보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대차 잔고를 급박하고 있잖아요. 대차 잔고. 최근에 대차 잔고 급박하고 있는데 공매도가 줍니까? 안 주잖아요. 지금 이제 대차 잔고가 1075만 주예요. 최근에 이것도 900만 주대에서 한 100만 주 조금 넘었죠. 그죠? 100만 주. 150만 주 정도. 그죠? 150만 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랬죠. 1130만 주, 1100만 주를 크게 넘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신용도 지금 이제, 신용 보면은 116만 주예요. 신용도 한때는 얼마였습니까? 신용도 한때는 230만 주예요. 그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물론 일부 개인들 부분도 있겠으나, 가장 큰 부분은 차명 애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 대차 잔고도 지금 3천만 주대였다고 그랬죠. 공매도 잔고 최대치가 1300만 주대라고 그랬죠. 자, 이게 바로 셀터의 여러분들 올해 변화예요. 내년, 앞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그죠? 앞에. 자, 앞에 이거 보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년, 사상 최대의
내년 영업이익을 1조를 육박 앞보고 있어요. 올해 영업이익 뭐 잘하면 한 7천원대 후반 정도 되겠죠. 내년에 짬뽕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년 시장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리프티라고 그랬죠. 여러분, 실적이 좋은 놈들은 올해 실적이 좋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희망 가지시고요. 셀트리온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현대차를 가지고 뻗치자는 게 아니잖아.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특강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거 들으시고 특강 듣고 강의비 안 내신 분들은 그 자꾸 공짜 조각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제가 공짜를 싫어한다는 거 알잖아. 프로는 공짜를 해서는 안 돼. 그죠? 공짜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막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제 강의 청취하신 분들은 양심껏 오늘 강의 입금하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통합해서, 그죠? 강의 진행을 또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또 청취하시고 주말 남은 거 잘 보내시고,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십시오. 배당 베리베리 굿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